자, 그러면 과학적 탐구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사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과학적 탐구를 해보세요.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런 과학이 인류 문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첫 번째, 과학의 발전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 인류는 과학적 탐구로 발견한 과학 원리를 이용하여 기술을 발달시키고 기기를 발명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과학 원리, 기술, 기기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겠죠? 자, 과학 원리. 자, 왜 그러냐?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어. 또는 자연의 얘는 이런 법칙을 갖고 있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만율력의 법칙이에요. 유로. 만율력의 법칙이 뭐야? 알고 있지? 중력, 그치? 누구? 떨어지는 거. 누가 이걸 발견했지? 뉴턴, 그치? 사실은 나무에 사과가 똑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다라는 거야. 자, 만자가 모든, 만인이라는 건 연예인은 만인의 연인이라고 하잖아. 만인, 모든, 가득 찰 모든, 이런 뜻인데 모든 애들은, 모든 물질은 모든 유자가 있다. 과학에는 한자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용어들이 다 한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오해 소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 자, 글씨는 똑같아. 읽을 때도 똑같아. 동음. 근데 얘네 한자가 서로 달라서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들이 많잖아. 그치? 오해 소지가 없게끔 동음. 글씨는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거를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어려워요. 자, 모든 물질은 있다. 인력이. 인력이라는 거는 인자가 당기다. 이거는 힘이겠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야. 모든 물질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야. 사실은 만율력의 법칙은 자, 지구가 있고 사과가 지구로 떨어져요. 질량을 갖는 모든 물질은 인력을 갖고 있다. 자, 사과도 사실은 인력을 갖고 있어.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어. 그리고 지구도 사과를 끌어당기고 있어. 서로 끌어당기는데 이게 이 힘의 크기가 질량하고 관계가 있어. 질량이 큰 게 인력이 큰 거야. 질량이 큰 만큼 끌어당기는 힘이 큰 거야. 그래서 지구상에 지구보다 무거운 애는 없잖아. 그래서 다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이게 만율력의 법칙이에요. 사실은 원래 시작은 태양계에 공전하는 애들, 이 공전 궤도를 떠나지 못하고 왜 이 선을 이렇게 돌까? 태양이 다른 행성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성들이 또 지구 주변을 돌잖아요. 태양계를 통해서 만율력의 법칙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물질들을 이렇게 이해했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물리적으로 법칙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기계들이 이 물리적인 힘을 갖고 우리가 활용하게 돼요. 과학적 원리는 태양 중심설에서 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인류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맞아요. 자, 아주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빙글빙글 도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돌고 있더라. 그래서 만율력의 법칙, 자, 태양계 요것들하고 관계가 있고요. 자, 백신의 원리가 발견되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백신, 감기 백신 막 이런 거 맞잖아, 백신. 백신의 원리는 뭐냐면 니네 9월달 뭐 맞아? 팔뚝에다가 독감 주사 맞지? 자, 해마다 그 해 유행할 독감균을 조사를 하는 거야. 올해는 요 균들이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돼서 병을 일으키겠구나라고 해서 요거에 해당되는 약한 균을 이 약에 넣어요.
약한 균을 주사를 해 사람 몸에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소량을 넣게 되면요, 내 몸 안에서 얘를 방어하는 힘이 생긴대. 그랬을 때 실제 감기균이 들어왔을 때 얘를 방어하는 힘이 생기는 거야. 이게 왜 그런 게 있잖아. 자주 맞는 애들은 옆에 친구가 손만 올려도 막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응? 얘가 마찬가지야. 균이 들어왔어. 균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나도 모르게 방어하는 힘이 그 전에 한 번 맞아본 거야. 그 전에 한 번 맞아보니까 두 번째 맞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피한다거나 얘를 방어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백신이라는 원리가 그래요. 자, 해서 매년 새롭게 맞아야 되는 이유가 그 해 유행할 균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게 몸에서 기억하는 정도와 기간이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매년 때 되면 맞아줘야 돼요. 자, 백신. 그래서 백신 맞으니까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고 그리고 전파가 둔해지고 그래서 인류의 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자, 그 다음에 기술 발달. 기술 발달. 과학적 원리 다음에 기술 발달. 자, 옛날에는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세대? 막 지푸라기 기와집 짓고 사는 옛날 전쟁통? 막 그쯤? 1950년 이전? 그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똥도 집에 가서 싸라 그래. 나가서 싸지 말라고. 아깝다고. 이 똥을 갖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잖아. 옛날 푸세식은 왜 똥을 그렇게 모아놨게? 그치, 비료로 쓰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직업이 어떤 게 있었냐면 똥 풀어 다니는 아저씨가 있었어. 집집마다 돌아다녀서 똥을 푸고 다니는 거야. 지게 지고. 똥차 아저씨도 있고 막 아는 게 많네. 그래서 그거를 퍼다가 때 되면 그거를 그냥 바로 놓지 않고 그거를 또 숙성? 뭐 이거를 막 무슨 기간을 거쳐서 얘를 갖다 비료로 사용한대. 그러면 사람이 풀어가야 되고 모아야 되면 장소에 소비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풀어다니면 사람의 인력의 소비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요거를 갖다 가루 형태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기술을 만들었대, 화학적으로. 요런 물들 넣으니까 암모니아가 탄생하더라. 그래서 암모니아를 비료로 사용해. 우리 똥에 있는 성분하고 암모니아에 있는 성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뿌렸더니 식물이 잘 자라. 생산량이 증가해. 그러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값싸게 음식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기술 발달.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요리? 엄마들 요리 유튜브 많이 보잖아. 근데 문제점 뭐냐면 유튜브에서 하는 대로만 음식을 하니까 기억하지 않게 돼. 자꾸 깜빡하고 다음에 또 보게 되고 그렇더라고. 디지털 맞아. 그렇구나. 디지털 치매. 대표적으로 전화번호를 예전에는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예전에는 핸드폰이 별로 없었어. 핸드폰을 대학교 때 이후부터 썼거든. 그래서 삐삐 호출기 들어봤어? 호출기를 친구한테 호출을 주려면 친구들 핸드폰 번호 연락처를 다 알아야 돼. 그래갖고 수첩에다 적어놓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당연히 엄마 아빠 뭐 가족들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외운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저장하고 더 이상 보지 않으니까 헷갈려, 부를 때. 심지어 자기 전화번호 물어보는데도 연세 드신 분은 헷갈린단 말이야. 자, 이거는 자, 나쁜 영향이고요. 좋은 영향은 자, 인터넷 발달돼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기술 발달 중에 또 혁명적인 게 뭐냐면 인쇄술. 인터넷 발달 전에는 인쇄술이 정보화에 기여를 했대. 예전에는 조선시대 막 이런 옛날 드라마 보면 사극 보면 필사라는 게 있어. 필사. 책을 만들 때 똑같이 옆에다 쓰는 거야. 사람 손으로 일일이 써서 그 책을 갖다가 전파를 해. 정보를. 그런데 이 필사가 아니라 활자로 도장처럼 금속 활자 알죠? 도장처럼 얘를 갖다가 막 만들어. 찍으면 제대로 글씨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 장 한꺼번에 찍을 수 있게끔 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정보화가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 기술 발달. 자, 그 다음에 기술 발달 다음에 기기, 발명. 대표적으로 현미경이 뭐야? 작은 물질을 확대해서 보는 거지? 확대할 수 있는 볼록 렌즈 2개를 이용해서 물체를 아주 크게 확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거.
현미경이 있고, 그리고 먼 곳을 보는 망원경이 있고, 뭐 기기야 아주 많죠? 대표적으로 가장 발달을 급속하게 한 게 스마트폰, 휴대폰이잖아. 휴대전화. 자, 요런 것들 기기 발명.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증기 기관. 자, 맞아요. 증기 기관. 산업혁명에 영향을 준 것. 증기 기관. 증기 기관의 발명으로 제품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많은 물건이 먼 곳까지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산업혁명의 원동력이다. 자, 증기 기관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한 번씩 다 영화에서 보셨어요. 야, 얘들아, 기차가 다닐 때 무슨 소리 나?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뿌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해리포터에 보면 왜 기차 앞에 여기다가 사람들이 막 삽으로 석탄 해갖고 막 불에 넣잖아. 그런 장면 한 번씩은 봤을 거야. 석탄을 떼서 물을 끓여. 그럼 여기서 수증기가 생기거든? 수증기는 물이 요만하면 부피가 됐다만이 커진 거거든? 얘를 갖다 좁은 통에 밀어넣으면 얘가 밀어내는 힘을 갖게 돼. 그래서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증기기관차. 그래서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기차가 발명이 되면서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동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고 물자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자, 산업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학의 원리는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예술에도 과학이 포함되어 있죠. 무대 예술, 무대 장치 만들 때 조명, 과학이죠. 그리고 설치도 과학이죠. 자, 요런 것들, 뭐 수학, 과학 다 연결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사회. 자, 첨단 과학이 발달되는 건 좋은데, 자, 우리 미래 사회는 어떤 변화를 가질까? 인공지능 AI, 요즘 한참 AI 난리 났죠. 그죠? 컴퓨터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로 로봇, 그 다음에 대화 프로그램,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사용됩니다. 자동차 요즘 신형에 자율주행이 돼. 자율주행이 되는데 손 딱 핸들 놓잖아? 그러면 자율주행이 막 가.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 왜 차선 있지? 차선이 뚜렷하지 않으면 차선 인식을 못한대.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사람이 손을 놓고 운전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서울인가? 자율주행 버스가 있었잖아.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했는데 최근에 한 달 이내에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었어. 그래서 아직 자율주행 버스는 시급하다. 아주 너무 지금 빠른 상태다. 좀 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인공지능, 집에 TV에 인공지능 있지? 너무 편해. TV 켜달라면 켜주잖아. 그치? 나 지니 TV 쓰거든? 지니 TV? 지니야, TV 켜줘. 막 그러면, 네, 퀴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볼륨 꺼줘. 그러면 다시 뭐, 네, 볼륨 줄이겠습니다. 막 이러잖아. 요새 이제 LLM이 됐어요. LLM? 네, 라지를 듣지 못해요. 그래, 모르겠어. 내가 못 알아듣는구나. 자, 그리고 우리 애슐리 같은 데 보면 버튼 누르면 뭐가 와? 로봇 와갖고 쟁반 받아갖고 이렇게 가잖아. 그치? 이런 것들. 첨단 바이오가 생물, 생명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각종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로 개인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 사물 인터넷, 무선 통신, 자동 결제, 가전제품 제어, 농작물 관리, 사물 인터넷에 해당이 됩니다. 증강현실은 한 번씩 엄마 손잡고 박람회나 이런 데 갔을 때 한 번씩 느껴봤을 거야. 한 번씩 체험해봤을 거야. 애들이 어리니까 나 혼자 산다를 잘 안 보더라. 나 혼자 산다에 김대호 아나운서가 자기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행을 갈 수 없어서 증강현실을 통해서 여행 가는 걸 즐긴다는 거야. 그래갖고 딱 VR 그걸 딱 끼고 오늘은 어디로 가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진짜 이게 실감나게 되나 봐. 그래서 이게 증강현실이죠. 일본에 에버랜드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어. 유니버셜 스튜디오.
거기 가면 마리오 마을이 있거든? 마리오 카트 타잖아? 그러면 안경 주고 모자 줘. 그거 쓰고 가면 막 총 쏘고 막 그 게임 속에 있는 환경들이 이렇게 나타나거든? 실감 나요. 이거 증강현실. 자, 그러면 지속 가능한 삶. 자, 1번. 현재의 삶을 발전시키면서도 미래의 세대가 이용할 환경과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삶이 지속 가능한 삶이다. 잘 써야 된다라는 얘기지. 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첫 번째, 위협하는 문제들을 자, 고민해 봐야겠죠. 에너지 자원 고갈. 에너지 자원 고갈. 우리가 그래서 요즘은 탄소 발생 줄이는 거, 저탄소? 요 산업들이 조금 더 뭐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거 받잖아. 자, 그래서 화석 연료는 땅속에 매장되는 애들이지, 그지? 석유, 석탄. 얘네들은 매장량이 고갈될 수가 있어, 언젠가는. 그래서 금이 비싸지는 거잖아. 땅속에 매장된 거잖아. 희소성이 있단 말이야. 언젠가는 고갈되기 때문에 금은 계속 매년 금값이 올라가는 거야. 더 이상은 없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화석연료를 고갈할 수 있으니까 대체 에너지로 뭘 사용하냐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광받는 차세대 에너지원 하면 수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소를 갖다 어떻게 쓰냐면 그냥 수소를 쓰는 게 아니라 물을 분해해. 전기 분해해. 물에는 수소와 산소가 있거든. 그러면 이때 수소가 발생하게 돼. 요거를 갖고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발생하는 건 물방울밖에 없다. 그래서 차세대 에너지원에서 수소가 굉장히 각광받는데요. 저기 제주도인가 어딘가인가 수소, 왜 주유소처럼 수소를 이렇게 주입해주는 그런 곳이 있어. 수소 충전소? 여기가 폭발됐어요. 수소 자체는 폭발성이 있어.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다뤄야 되는 건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전하다. 그렇게 문제 없다. 라고 했는데 수소 여기 폭발됐잖아. 그리고 전기 자동차 불나는 경우 되게 많잖아. 아직까지는 위험해서 우리가 좀 더 궁리를 해봐야 돼. 어떻게 하면 뭐? 부선 사업에는 암모니아로 암모니아로. 연료를 암모니아로 해가지고 암모니아로 해서 뭘 사용해? 연료로 사용하죠. 암모니아에 무엇을? 암모니아 그냥 기체를 다? 암모니아 자체를 그것도 역시 합성하면 만들 수 있으니까 되겠네요. 아빠가 배관 설계한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환경오염, 기후변화를 고려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거고 자 과학기술의 역할은 태양, 바람,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고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가 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수소예요. 그리고 너네 세대에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직업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는 화학 쪽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직업이 생기거든. 아, 이때 이런 얘기를 들었었구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활동 방안. 개인적으로는 자, 재활용 및 분리 배출, 에너지 절약. 집에 뭐 불 쓸데없는 거 끄고 에어컨 사람 없으면 당연히 끄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친환경 운송수단 이용, 사용하지 않는 물건 나누기, 그리고 쓸데없는 물건 사지 않기. 물건을 사기 때문에 소비되고 그래서 쓰레기가 나온대. 요즘은 테무, 그 다음에 타오바오, 중국에서 너무 싼 것들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너무 쉽게 물건들을 사는 거야. 한 번 쓰고 버려도 한 번 쓸 정도는 괜찮아. 한 번 쓸 건데 뭐 싼 거 사지. 그러면 쓰고 버리면 그게 다 쓰레기가 되잖아. 이걸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탄소 배출의 일이 생기는 거고 환경오염 여러 가지 연결돼서 그런 것들이 다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자 그리고 물건을 함부로 버리거나 그러지 않기. 사회적은 국제협력, 녹지 및 생태 공원 조성, 친환경 제품 생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알아두어야 될 거는 증기 기간이 좀 중요합니다. 증기 기간. 자, 그리고 기술 발달에 인쇄술 하나 적어주세요. 기술 발달에
인쇄술 하나 적어주고 기기의 증기기간 자 요거 밑줄 쳐주세요. 자 그리고 13페이지 풀어보실게요.